두 번째 콘텐츠는 주식 얘기 할 거예요. 최근에 우리 젠슨왕 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주식들 나락 한번 갔잖아요. 오늘은 이제 요 자리를 빌어서 뭐 양자 컴퓨터에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투자 원칙 뭐 이런 얘기 한번 생각입니다. OCI 아는 사람, 남자의 주식, 태양광 관련 주식이죠. OCI의 중요한 점은 요게 최저점이 아니라 여기서 반토막이 한 번 더 났어요. 그래서 최저가가 53,200원이 되었던 진정한 남자의 주식, 최고가 대비 최저가가 13분의 1 토막이 났던, 근데 얘는 작전주가 아닌데 이렇게 된 거야. 진정한 상남자만이 이런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군인공제회가 OCI로 손실을 줬대 220억을 냈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망하는 전형적인 루트를 군인공제가 그대로 따라갔어. 보여드릴게요. 일단 6월달에 한 대 얻어 맞았어. 13억 손실이 났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7월달에 평가액이 늘어났고 평가손익이 줄어들었죠. 여러분들 뭐다? 물타기 한 거예요. 근데 그 물타기를 한 게 8월에 어떻게 됐냐? 평가손익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됐지. 근데 평가액이 10억밖에 안 줄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평가손익이 80억이 늘었는데 평가액이 10억밖에 안 늘었어. 이거 뭔 줄 알아요? 물타기 계속 한 거야. 7월부터 8월까지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물타기를 그때마다 계속 한 거야. 대망의 9월입니다. 평가손익이 220억이 됐어요. 평가손익이 마이너스 130억이 늘어났어. 근데 평가액은 80억밖에 안 줄었어. 이거 뭐야? 물타기 더 크게 했다가 더 맞은 거야. 그래서 6월에 평가액이 220억으로 시작했잖아. 9월에 평가액이 270억인데 평가손익은 그동안 210억이 늘었어. 평가액이 50억 증가하는 동안 평가손익이 200억이 늘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대충 물타기를 저 정도 6월 평가액 정도로 물타기 한 다음에 반토막 났다라는 거예요. 저거는 진짜 공제회가 투자를 저렇게 했다. 아무튼 나 볼 때마다 너무 웃겨. 이 짤을 제가 10년째 저장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미국 주식시장에도 남자의 주식이 있다고, 게임스톱이라는 주식이 있다. 여기 보여요. 국장의 그 어떤 잡주도 저런 무빙은 보여준 적이 없었어. 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주식이 어떻게 저런 무빙이 나오지? 근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남자의 주식이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온큐라는 주식인데 젠슨왕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멀었다라는 말 한마디에 한 방에 주가가 40%가 폭락을 했고, 그리고 요중에 아이온큐가 39%, 리게티 컴퓨팅 우리 묵념 한번 하고 갑시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는 심지어 상폐당했어. 근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지. 아이온큐가 뭐하는 회사인데 그래요? 듀크 대학교 김정상 교수, 한국계 미국인이고요. 메릴랜드대 크리스 먼로 교수가 공동 창업했는데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뭐 개발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니콜라처럼 실물도 없는 그런 회사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수 있지. 뭐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아이온큐가 개발한 양자 컴퓨터가 실물이 있어서 뭐 그거를 미군이나 이런 데에서 수주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재밌는 점은 예탁결제원 기준으로 미국 주식 중에 한국인 보유액 7억 달러로 4등이야. 아이온큐 주식 중에 3분의 1 이상을 한국인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궁금해할 수 있지. 양자 컴퓨터가 도대체 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기라성 같은 우리 유튜버님들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뭐냐면 그냥 디지털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현재의 디지털 컴퓨터보다 훨씬, 근데 그 훨씬이 진짜 많이 빠른 거야. 근데 그러면은 왜 그렇게 빠른데요? 또 여러분들 궁금해할 수 있잖아. 요게 이제 그 구글이 최근에 발표한 양자칩 윌로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IBM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 퀀텀 시스템 1이라는 양자 컴퓨터. 이게 딱 약간 생김새부터가 현대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라 되게 그 막 옛날에 애니악 시대의 막 그런 비주얼로 좀 돌아간 것 같잖아. 왜 그러냐면은 양자 컴퓨터는 작동 방식이 그냥 디지털 컴퓨터랑 좀 달라서 그래. 달라서 그렇고, 양자 컴퓨터를 만듦에 있어서 정해진 방식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양자 칩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컴퓨터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쓰는 PC들은 엔비디아 RTX 5090을 중심으로 구성되잖아. 맞잖아. CPU가 중심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가 중심입니다. 요즘에는.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제가 PC를 새로 맞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무튼 양자 컴퓨터는 칩을 중심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양자 칩이 뭔데요? 양자 현상을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는 칩입니다. 이 양자 현상이 뭐예요? 양자 얽힘이라는 물리적인 현상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수행한다 라고 여러분들 알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양자 칩은 뭘로 구성이 돼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지.
반도체는 트랜지스터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양자칩은 큐비트로 구성이 돼요. 네, 트랜지스터 요거 알지? 근데 양자칩은 요 최소 구성 단위가 큐비트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또 여러분 궁금하겠죠. 큐비트는 뭐예요? 큐비트는 양자를 조작 측정해서 생성되는 정보 단위인데, 양자는 그러면은 또 뭐냐? 여러분 궁금해할 수 있겠죠. 양자는 이제 딱 하나 정의가 내려져 있는 뭐 무슨 물질이나 그런 거는 아니고, 물리 단위를 쪼갰을 때 그냥 가장 최소값으로 남는 썸띵이 그냥 양자예요. 그냥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물리 단위가 양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양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썸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온 트랩을 이용해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초전도체가 제일 이제 그 연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큐비트랑 트랜지스터로 나타내는 비트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트랜지스터는 0 또는 1의 값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게 디지털이야. 그렇죠? 0 또는 1의 값을 표시해요. 그래서 요거를 트랜지스터가 표시하는 0 또는 1의 값 하나를 우리가 비트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8비트 컴퓨터, 16비트 컴퓨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비트 n개,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n개가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정보는 한 개예요. 한 개. 봐봐. 트랜지스터 한 개는 두 개 값을 표시할 수 있지. 뭐 0, 1. 그렇죠? 근데 트랜지스터가 한 개가 보여줄 수 있는 정보는 0 또는 1인 거야. 그렇죠? 그럼 한 개밖에 못 보여주잖아. 트랜지스터가 두 개가 있어. 그러면은 0, 1, 1, 0, 1, 1, 0, 0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 총 4가지 경우에서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여전히 하나밖에 없어. 이 4개가 다 5월로 연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00이랑 01을 동시에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큐비트는 한꺼번에 다 보여줄 수 있어. 이거를 물리학 교수님들이 설명할 때는 중첩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고, 비트 n개가 한 개밖에 못 보여줄 때 큐비트 n개는 2의 n승계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정보가 저렇게 많으면 당연히 계산이 훨씬 더 빠르겠죠. 이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그래서 반도체를 우리가 뭐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제 8, 16, 32, 64까지 갈수록 더 성능이 좋잖아요. 지금 컴퓨터들은 대부분 64비트 컴퓨터잖아. 그래서 양자칩은 땡땡 큐비트 양자칩이라고 하고, 땡땡 큐비트에서 땡땡의 숫자가 높을수록 양자칩 성능이 좋은 거는 반도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IBM의 그 아까 전에 우리가 퀀텀 시스템 1 봤잖아요. 퀀텀 시스템 1이 127큐비트 양자칩을 쓰고 있고요. 구글의 윌로우는 105큐비트 양자칩이고, 한국의 ETRI도 올해 여름에 양자칩을 개발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8큐비트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 그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 생태계는 좀 미약해요. 한국은 그런 법도 작년에 생겼고, 그리고 개발도 막 시작해서 좀 양자 생태계 많이 뒤쳐져 있어요. 지금 저거는 미국이랑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 유럽이 그 뒤, 일본이 그 뒤, 한국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궁금하겠지.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신 바에 따르면은 양자 컴퓨터 진짜 무지막지하게 빨라야 되는데, 지금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무지막지하게 빨라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 성능을 측정하는 개념 중에 양자 우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슈퍼컴퓨터랑 양자 컴퓨터랑 경쟁을 시켜서 이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를 이기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양자 우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를 잘 못 이겨요. 왜 그러냐면 저게 양자 오류라는 현상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양자는 최소한의 물리 단위라고 얘기했죠. 되게 상태가 불안정하대요.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그냥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굉장히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양자는 변형이 굉장히 쉽게 돼. 그렇기 때문에 양자칩 안에서 양자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가 조금이라도 변형이 되면은 계산에 오류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 오류 때문에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돌려도 실제 연산 결과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디지털 슈퍼컴퓨터만큼 우리가 상용화에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젠슨왕은 팩트를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양자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양자 하나를 붙잡아서 계산하기 위해서 주변에 수천 개의 다른 큐비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5큐비트 뭐 이런 거 갖고는 슈퍼컴퓨터를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자체를 잘 붙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가 초전도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체를 사용하는 양자 컴퓨터가 지금 개발 진척이 제일 빠르다. 우린 이거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LK99 아니야. 아직도 이거를 믿는 흑우가
게시즈나 신성 델타테크 내 얘기 나올 줄 알았다. 우리가 이거를 믿진 않지만 상온 초전도체가 발명이 되는 바로 그 순간 한국은 슈퍼 양자 컴퓨터 대제국이 됐어요. 양자 컴퓨터 찍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이거 그렇게 흥분한 거야. LK99 갖고. 이 상온 초전도체가 존재를 그냥 하게 되는 순간 그냥 삼성전자에서 양자 컴퓨터 찍어내면 돼요. 초전도체 연구실 하나 껴갖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달러에 지금 1470원 아니야. 저렇게 되면 1원에 1470달러가 되겠죠. 진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제력이 제일 좋은 나라가 되고 저걸 개발한 사람이 그냥 종신 대통령을 해도 돼 사실. 왜냐, 저 사람이 버는 돈으로 전 국민이 먹고 살 수도 있을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초전도체가 이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정리를 하자면 양자 컴퓨터 지금 멀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분이 하셨단 말인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양자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물리적 큐비트의 확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젠슨 황이 한 말의 의미를 우리는 굉장히 잘 생각해봐야 돼요. 양자 컴퓨터가 30년 40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양자 컴퓨터가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이미 실제로 양자 컴퓨터는 상용화돼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슈퍼컴퓨터에 대비해서 우위를 차지할 정도로 의미 있는 큐비트 숫자를 확보를 하려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는 거고, 그거를 젠슨 황은 30년 40년을 본다라는 거예요. 난 너무 당연한 팩트를 젠슨 황이 말을 했다고 생각해. 물론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젠슨 황이 너무 이 그 양자 컴퓨터 업계를 우습게 보고 얘기한 거다. 우리는 되게 그 리니어하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거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을 거다. 현재의 디지털 PC랑 반도체도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어요. 근데 코모도 64가 30년 뒤에 RTX 500이 된 거야. 퀀텀 점프를 사실 지금의 디지털 컴퓨터도 한 거예요. 한 건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젠슨 황이 좀 옳은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남자의 주식부터 얘기를 시작을 했지만 각종 곧버스, 인버스, 아이온큐, 세배부터 생각해서 다 발생하는 문제들이 뭐야? 우리가 사실 늘 잘 모르고 투자를 한다라는, 가끔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진짜 좀 기가 막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저 나름대로 제가 이제 주식에 가치 판단을 하는데 진짜 택도 없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택도 없는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소액 주주 모임까지 꾸려서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저 만나면 얘기를 합니다. 막 이 주식이 얼마나 가치가 높고 막 이런 주식인데 이거는 뭐 다 개관 새끼들이 맨날 다 작업으로 쳐가지고 세력 새끼들이 이래갖고 이 주식이 안 되고, 제가 그래서 그 회사 재무제표를 봤어요. 자본 잠식이고 대주주들이 허구한 날 주식을 파는 공시가 올라와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을 좋은 종목이라고 믿고 사고 소액 주주 모임까지 꾸려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 산업과 종목에 잘 안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그 회사가 자본 잠식인 게 기관 투자자들의 잘못이야? 세력의 잘못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판단의 문제야. 근데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고 내가 믿어버리는 순간 그 판단을 어지간해서는 수정하지 않아요. 그거를 수정한 그 순간까지가 본전이고, 그 판단을 수정한 이후로부터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손절을 하고 다른 주식을 찾느냐가 그 사람의 투자 손실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인생을 그렇게 길게 살진 않았고, 저도 뭐 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작은 거래도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거를 깨닫는 그 순간이 본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얼마나 빨리 내가 되돌아오느냐가 손실의 폭을 결정을 합니다. 이 회사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그냥 본전이고요. 여기서 본전을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그게 본전이, 여기서 나는 이미 이미 평가손익이 마이너스 한 40% 났어. 이게 그냥 본전인 거예요. 그러면은 흰고 너 이 새끼 너는 얼마나 잘했냐. 나중에 구독자 10만 명 넘어 보여드릴게. 언제 넘을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뭐 이런 경우들이 있고, 우리가 미국장 투자가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몇몇 테마주에 자금이 다 몰려있어요. 미국 스타트업계의 제일 큰 엔젤 투자는 한국에, 난 그거 맞다고 생각해. 난 그거 맞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애플이나 테슬라는 그나마 실적이 입증이 되었다지만 입증이 안 되어 있는 회사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사실 국장 투자하듯이 미장을 투자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미장에서도 돈을 잃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은 장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냥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국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즉 이 말이 있으면 뭐냐, 아이온큐는 국장
주식이랑 똑같은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검증된 대형주 말고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주식은 조금 피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제가 또 한번 말해보자면 이런 격언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비하적인 표현이긴 한데 애엄마가 포대기에 애 업고 증권사 객장에 오면은 그때가 꼭지다 뭐 요런 얘기가 있잖아. 근데 이 말씀은 뭐야? 정보가 없는 사람이 주식을 사러 왔다라는 거는 그 사람한테까지 정보가 들어갔다라는 건 시세가 끝났다라는 얘기를 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장도 똑같아. 한국 사람이 많이 온다는 거는 그 정보는 이미 유통기한이 다 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확천금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마음가짐 우리가 늘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막 맨날 막 제가 막 코인 불장일 때 나 진짜 졸업 얘기하는 애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 진짜 맨날 후배들이 맨날 입만 열면 선배 저 이번에 막 졸업할 수 있나 했더니 막 장 다 녹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이런데 내가 진짜 제 앞에서 졸업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로. 졸업은 학교에서는 하는 거고 투자는 졸업 없. 대다수의 나 우리가 투자로 맞이하는 졸업은 이거예요. 내 돈이 나를 졸업해서 나를 떠나는 게 우리가 대다수가 맞이하는 그런 졸업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우리가 1억금을 쫓게 되면은 리스크가 큰 상품을 사게 되고, 그러면 전문 투자들이 해지용으로 가지는 상품을 자꾸 우리가 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봐봐, 투자의 졸업이란 게 어딨어. 주식 투자로 망하고 깡통 차고 병원에서 쫓겨나고 내 주식만 오르고 다 잃고 뭐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언제나 돈이 많은 쩐주들보다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나 정보가 부족합니다. 사실 진짜 저도 펀드 매니저를 했지만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돈이 많잖아. 일단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제가 한 주 살 때 나는 100주 팔 수 있어. 그러면은 나는 쟤를 손실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당연히 돈이 많은 쪽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이건 자본주의 주식시장이 그냥 너무 당연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정보가 훨씬 많지. 자,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 그랬을 때 내가 가령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개인 투자한다고? 못 만나요. 물론 내가 막 대충 내가 막 떼부자야, 거대한 갑부야, 그러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이 사람 PB 시켜가지고 김 PB 내가 저기 이번에 삼성증권에 그 반도체 하는 사람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 그러면 아유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와서 하지. 그 유명한 짤에 개인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누가 백수한테 애널리스트 와서 얘기를 합니까? 펀드 매니저들한테 가서 하지. 그렇기 때문에 정보도 훨씬 나게 많이 알아요. 장의 상승 하락을 결정하는 거는 시장 참여자의 의지에 총합인데 그 의지는 돈의 크기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전도 유망한 산업이 있어 보인다라고 해도 주력 병력을 보내지는 말자. 왜냐? IT 업계 특성상 우리 얘기했지. 셀럽 말 한두 마디에 40%씩 오가잖아. 그래서 그래도 흰구님, 야수의 심장에 돈을 벌지 않습니까? 야수한테 잡아먹지나 맙시다. 시장에서 패배한 자는 한강 바닥에 깔아앉아 있거나 그냥 이러고 말이 없어요. 늘 돈은 먹은 놈만 떠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졸업한 것 같지. 근데 죽은 이는 말이 늘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남자의 주식부터 시작을 해서 양자 컴퓨터 얘기를 거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까지 이제 빌드업을 해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요일 저녁에 또 이렇게 방송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